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 땅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 플라타이아 전투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플라타이아 전투와 같은 날 벌어진 미칼레 전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칼레 전투를 미칼레 해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은 그 양쪽이 다 해군을 갖고 있었지만은 전투 자체는 육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해전은 아닙니다. 지난 봄에 스파르타의 레오티키다스를 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 연합군 해군이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려고 이오니아 쪽으로 가다가 델로스 섬에서 멈추었던 게 기억나시죠? 이 델로스 섬, 낙소스 섬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군이 있는 사모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게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모스 섬에서 사절들이 또 왔어요. 지금이 이제 그 페르시아군을, 그러니까 이오니아에 있는 페르시아군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이오니아의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기회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가면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제발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레오티키다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해군 지휘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가기로. 물론 늘 그렇듯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니까 점을 쳐보죠. 신탁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칠 때 이제 뭐 소나 염소 같은 걸 죽여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길조입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럼 그래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출발한 병력 수가 함대 수죠. 함대 전함의 수가 110척이었습니다. 3단 노선이 110척. 그러니까 110척의 3단 노선이 델로스를 떠나 사모스로 출발한 거죠. 살라미스 해전 때는 한 400척 됐으니까 이번에는 훨씬 적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테네가 제일 많은 함선을 제공했지만 사령관은 스파르타인인 레오티키다스가 맡았습니다. 근데 고대 전쟁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런 일이 있는데요.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형이 좀 많이 달라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가 사모스 섬이거든요. 사모스 섬이고 이 앞에 있는 게 미칼레 산입니다. 미칼레 산. 산인데 지금은 사실 여기까지 다 육지예요. 이 안쪽이 다 육지예요. 근데 육지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바다였거든요. 현재는 조그만 호수가 하나 이렇게 남아 있고요. 여기는 다 육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터키 여행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에페소스 같은 데 가봐도 옛날에는 거기가 바다였던 지역이 지금 다 육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바다였지만 지금은 다 퇴적이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척 사업을 해서 이제 바다가 다 육지가 됐는데 이 이오니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서해안 지역은 퇴적 때문에 육지가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현재 위성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육지죠. 평평한 육지입니다. 농사 짓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바다였던 거죠. 그 시절에는. 이 부분이 다 바다였던 거예요. 이 부분이. 다 바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해군이 여기 이제 아직 버티고 있는 거죠. 사모스 섬에. 근데, 페르시아군도 이제 그리스군이 오는 걸 알았어요. 당연히 뭐 관측도 하고 접자도 보내고 하니까 알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나름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함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함대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싸울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살라미스 해전 때 훨씬 더 많은 페르시아 함대를 상대로 숫자가 적은 그리스 함대가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놈들은 이제 해전에 너무 강하다. 우리는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 타고 달리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인데 바다에 뭐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 육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이게 미칼레산인데요. 미칼레산 기슭에 이제 요새로 철수를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배를 끌고 갔어요. 그 미칼레산 기슭에 페르시아군 요새가 위치한 곳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강입니다. 강이고 얕은 강이에요. 요새를 이렇게 세우고요. 이 요새 앞에 바닷가에 이제 목책을 설치하고 목책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책을 설치하고 그 목책 안에 이제 배들을 이렇게 바닷가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요새 안에 이제 딱 버티고 그리스군이 이제 상륙을 하면은
육군 대 육군으로 나가서 육군 대 육군으로 싸우겠다. 뭐 그런 작전이었죠. 이때 양쪽의 병력 규모를 보면 어떻느냐. 예. 그리스군이 3단 노선이 110척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이걸 근거로 추정해 보면은 병력 수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군은. 예. 그리고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페르시아군은 한 6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현대 역사가들은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았겠나? 실제로는 그리스군과 비슷했거나 숫자가 그리스군보다 오히려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군한테는 기병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해군이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기병은 없었어요. 그리스 해군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겁니다. 이제 해전을 각오하고 왔는데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페르시아군이 다 이제 산계 속으로 다 숨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오티키다스하고 그리스 함대가 이제 이 미칼레산까지 왔어요.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먼저 심리전을 조금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를 하나 보내서 이 목청 좋은 그리스 병사 하나한테 시켰어요. 네. 그 페르시아군 요새에 있는 이오니아 병사한테 알려라. 한 거죠. 뭘 알리느냐. 거기 있는 이오니아 사람들아 이렇게 그대들만 들으시라. 내가 그리스어로 말할 테니까 페르시아 놈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들을 해방하기 위해 왔으니까 그대들이 우리가 올 때 우리가 가르쳐준 암호를 말하면은 우리는 그대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암호냐? 헤라. 헤라. 제우스 신의 와이프죠. 아내죠. 헤라 여신의 이름을 말하면은 우리가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쪽으로 합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리스군의 생각은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오니아 사람들이 동조를 하면 좋고 동조를 설사 안 하더라도 최소 페르시아인들이 이오니아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런 작전은 그 아르테미시움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데미스토클레스가 써먹었던 작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르테미시온 전투에 참여했던 이오니아인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페르시아군이 우길성천할 때니까 누가 봐도 페르시아군이 이긴다 이렇게 볼 때니까 이오니아인이나 페니키아인들이 동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군이 밀리는 중이거든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승세의 군대는 어떤 외부의 이상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 패세의 군대는 약간의 자극만 줘도 약간의 의심만 생겨도 스스로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군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선 내부의 사모스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바로 앞에 그 큰 사모스 섬이 있었잖아요. 그 사모스 섬이 페르시아 관할의 섬이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사모스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모스 출신 병사들의 무장을 다 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사모스 사람 외에도 밀레토스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밀레토스 출신 병사들이 꽤 많았어요. 밀레토스인들은 사모스인들보다는 믿을만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은 밀레토스인들은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의 대표쯤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역시 위험하다. 그래서 사모스 사람들은 무장해제시키고 밀레토스 사람들은 요새 밖에 내보내서 밖에서 그 아테네군이나 스파르타군이 오면은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그리고 외부 경비식으로 이제 내보낸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군 요새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배들 다 이제 육지 올라와 있고 밀토스는 여기 밀토스 사람들은 여기 바깥에 이렇게 길목에 쫓겨난 거죠. 밀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사실 밀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좀 싱숭생숭했는데 뭐랄까 얼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다 이제 그리스인들이고 사실은 아테네 후예인데
굳이 뭐 이렇게 된 마당에 페르시아 편을 들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날이 하필이면 그리스 본토에서 플라타이아 전투가 벌어진 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다만 이제 플라타이아 전투는 이날 오전에 벌어졌고 이 미칼레에서는 오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후부터 일단 그리스군이 진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꽤 멀잖아요. 에게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하고 이오니아인데. 근데 이미 그리스군 내에서는 플라타이아 전투가 승리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당시 기술을 감안할 때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봉화로 알려도 그렇게 빨리 알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너무 이상하니까 이 전투 끝난 후에 그리스 사람들은 아마도 헤르메스 신의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었다고 합니다. 산기슭에 상륙한 그리스군이 진격을 시작했어요. 보시면 페르시아군 요새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 그리스군이 이쪽에서 이제 진격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다 작은 산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산 밑에서는 이제 스파르타군이 진격을 하고 이 바닷가 쪽에서는 아테네군이 진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산 쪽으로 진격하던 스파르타군은 좀 느렸나 봐요. 이게 아무래도 산길이니까 험하죠. 근데 바닷가로 진격하던 아테네군은 좀 빨리빨리 갔겠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파르타 군이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아테네군은 벌써 저기 요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군은 잠깐 망설였다고 합니다. 기다릴까 말까. 스파르타 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말까. 그러나 뭐 기다릴 게 있나. 그러면서 크산티포스 그 아테네 군 사령관이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 이렇게 막 이렇게 피리 막 불고 가지고 막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방패로 이제 막아내면서 막 버텼는데요. 뭐 아테네군이 상당히 셌답니다. 압도적으로 셌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참 버티다가 곧 페르시아군의 전열이 일거에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군은 이제 페르시아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군이 세운 요새라는 게 사실은 그 목책으로 세운 그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가 아니고 나무 담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 아테네군은 그런 가벼운 뭐 요새 같은 거는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기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그걸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무너뜨리고 요새 안으로 이렇게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페르시아군 사령관 그 티그라네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칼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뭐 지휘관도 죽었겠다 뭐 페르시아군 우왕좌왕 하면서 이제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한참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스파르타군이 도착했어요. 스파르타군 뭐 유명하잖아요. 거의 악마같이 적들을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거기 사모스인들 그리고 요새 밖에 있던 밀레토스인들 헤라 이러면서 아모죠 아모 헤라 이러면서 바로 편을 바꿔서 페르시아인들을 또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막 배를 타고 달아나려는 페르시아군들 병사를 막 잡고 그리고 배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답니다. 불을 다 질러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 2차 페르시아 전쟁의 주요 전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BC 490년에 1차 침공이 있었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BC 480년에 또 침공했다가 살레미스 해전으로 뭐 쓴맛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플라타이아에서 지금 한판하고 같은 날 또 미칼레에서 또 한판 한 거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지면서 페르시아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후에도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뭐 자잘한 전투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데 중요한 전투는 여기서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퍼시아 전쟁 이야기는 오늘로서 끝낼까 합니다. 내일부터는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